안녕하십니까. 뉴스 한입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요 뉴스를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이후 본격적으로 지지층 재결집과 이재명 후보 추격전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당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윤석열 리스크의 정리로 보고 반전의 계기로 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 후보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김문수 중심의 진정한 보수 단일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며 지지층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는 이날부터 대대적인 일정 재정비에 돌입하며 수도권 및 중도 지역을 중심으로 유세를 재배치하고 공세적 메시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8.15 기념식 발언과 AI 투자 공약 발표에 대해서도 강한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김 후보는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그 안에는 국가체제 전환을 꾀하는 위험한 발상이 숨어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개헌 구상과 복지 공약을 포퓰리즘, 정치적 쇼맨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판세는 현재 이재명 후보가 1위, 김문수 후보가 2위를 달리고 있으며 격차는 약 10에서 15%포인트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인해 국민의힘 내 이탈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17일 이후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의 지지율이 2에서 3%가량 반등한 결과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캠프 내부 관계자는 이제부터 진짜 선거전이 시작된다며 진짜 보수, 책임지는 보수를 내세워 남은 기간 집중적인 새몰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 일부는 김문수 캠프와의 공개적인 연대를 예고하고 있어 남은 2주간의 선거 기간 동안 보수 진영 내 재편 흐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중도층 유권자 사이에서는 이번 탈당 사태 자체에 대한 피로감과 냉소적 반응도 존재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권력 다툼에 국민은 없다. 보수는 아직도 분열만 하고 있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문수 후보는 향후 유세에서 통합과 안정감이라는 메시지를 부각시키며 이재명 후보와의 선명한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선의 구도가 진보 대 보수가 아닌 개혁 대 안정, 미래 대 책임의 구도로 재편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또 하나의 최고가 기록이 나왔습니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한 옥수파크힐스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형이 최근 22억 3천만 원에 실거래되며 해당 면적 기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 거래는 5월 초 옥수파크힐스 고층 매물로 확인되며 2024년 기록된 기존 최고가 21억 5천만 원을 약 8천만 원 웃도는 수준입니다. 옥수파크힐스는 한강 조망권, 우수한 학군, 4호선 경의 중앙선 인접 등 입지 조건이 뛰어나 실수요층과 투자 수요 모두가 꾸준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거래가 이루어진 84제곱미터형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는 가장 수요가 많은 중형 평형대로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3에서 4인 가구에 적합해 거래 경쟁이 치열한 구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거래에 대해 규제 완화 기대감과 맞물려 서울 주요 인기단지를 중심으로 초고가 거래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 등 비강남권 핵심 지역에서도 고가 아파트 거래가 연이어 포착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 초입에 들어섰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전체 시장의 본격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저가 아파트나 외곽 지역은 여전히 매수 심리가 약하며 거래량 또한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옥수동 일대는 재개발 후 입주가 몰린 지역으로 실입주 수요가 탄탄하다며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고층 라인의 경우 매물이 나오자마자 계약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부분적 회복세로 판단하고 있으며 무리한 대출 확대나 투기적 수요 확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거래는 옥수동뿐 아니라 서울 동부권 전반의 아파트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거래 흐름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제2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발생 약 31시간 만에 주불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화재는 지난 17일 오후 2시 40분경 시작됐으며 공장 내 보관 중이던 타이어 원재료, 접착제,
윤활유 등 다량의 인화성 물질로 인해 불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번 화재는 검은 연기가 수백 미터까지 치솟으며 광주 전역에서 관측될 정도로 대형 참사로 이어졌고, 소방청은 즉시 국가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해 전국에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현장에는 총 240여 명의 소방대원과 7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되었고,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고가 사다리차 등도 총동원되어 진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불길은 발생 31시간 만인 18일 오후 9시경 완전히 잡혔지만 공장 내부는 대부분 전소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시설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고열로 인해 구조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일부 지역은 접근이 어려웠다며 잔불 정리 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 및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고, 일부 학교와 유치원은 긴급 휴교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유해물질 누출 우려에 따라 환경부도 현장에 급파돼 대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신속한 복구와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화재 직후 비상대책본부를 꾸려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화재를 예견된 인재로 규정하며 공장 내 노후 설비와 소방 시스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타이어 및 화학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금호타이어 화재는 단순한 기업의 사고를 넘어 제조업 현장의 구조적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일본 유럽연합 EU과의 무역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현지 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익 보호와 일자리 확보를 위해 수입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자동차 무역은 안보와 무관하다며 WTO 제소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완성차 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 기아차 등은 미국 내에서 상당수 차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부품 역시 국내에서 생산에 수출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수조 원대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본과 독일 정부 역시 무역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강하게 항의했고, EU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산 농산물 및 IT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시사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오는 6월 예정된 한미, 미유 무역 협상은 조기 타결이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제조업 기반 회복과 내년 재선을 앞둔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강경 보호 무역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현지 소비자 단체와 자동차 업계조차도 이번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가격 인상으로 인해 자동차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고, 소비자 부담 증가와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충돌이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 신뢰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인 만큼 장기화될 경우 성장률 하락과 무역 수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정부는 향후 외교 채널을 통해 미 정부와의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유사 상황에 대비해 산업 다변화 및 내수 확대 전략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구단 기아 타이거즈가 2025년 5월 18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특별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이는 구단 역사상 최초로 공식 경기에서 진행된 5.18 추모 행사로 기아 구단과 5월 단체 간이 사전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날 경기장에는 5.18 유가족, 생존자, 그리고 광주 시민 수천 명이 관람석을 가득 메웠으며 경기 전에는 묵념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이 구단 장례 방송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경기장 외야 전광판에는 1980년 5월 광주의 기록 사진과 희생자들의 이름이 조용히 흘러나왔고, 선수들과 팬들 모두 일제히 일어나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기아 구단은 이날을 기념해 특별 제작한 검은 리본이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섰으며, 응원단 또한 붉은 응원복 대신 흰색 상의를 착용해 분위기를 차분하게 마쳤습니다. 특히 주장이자 광주 출신인 이창호 선수는 경기 전 인터뷰에서 광주는 단지 내 고향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도시다. 이 경기를 통해 그 정신을 기릴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경기 도중에도 5회 말이 끝난 직후 관중석 전광판에는 5.18 관련 메시지와 함께 광주의 울림이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라는 문구가 상영되었고 관중들은 휴대폰 플래시를 들고 조용히 빛을 밝혔습니다. 이날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가 6대3으로 승리하며 마무리되었고 경기 후 마운드 중앙에는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유족 대표가 함께 모여 간단한 헌화식을 진행했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5.18은 광주의 아픔이자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기억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광주 지역 사회와 스포츠가 연계한 추모 문화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응원전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며 스포츠와 민주주의가 만난 순간이었다. 감동적인 경기였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행사는 정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타 지역 구단에서도 지역의 역사와 가치에 기반한 콘텐츠 제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물산과 현대엘리베이터가 손을 잡고 모듈러 승강기 기술 고도화에 나섭니다. 2025년 5월 18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현대엘리베이터와 초고층 건축물에 최적화된 모듈러 엘리베이터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듈러 승강기란 기존의 현장 설치 방식이 아닌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승강기 모듈을 통째로 운반해 건물에 조립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신개념 기술입니다. 이 방식은 설치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작업자 안전 확보, 품질 안정성, 소음먼지 저감 등에서 장점이 뛰어나 최근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자체 보유한 스마트 건설 기술에 현대엘리베이터의 하드웨어 제조 역량을 접목해 모듈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향후 해외 초고층 프로젝트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양사는 2030년까지 아시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초고층 빌딩은 한 층당 수십 개 이상의 승강기가 들어가는데 기존 방식보다 3040% 빠르게 설치 가능한 모듈러 시스템은 공기 단축과 원가 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역시 이번 협업은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닌 스마트 시공, 스마트 빌딩 시대에 걸맞은 기술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사는 이미 경기도 이천에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연구소에 모듈러 승강기 테스트 타워를 공동 구축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시범 단지에 실증 프로젝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업이 건설 산업과 제조업 간 기술 융합의 대표 사례로 평가되며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업계의 스마트화 전환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물산은 이 기술을 자사 개발 중인 레미안 스마트시티 단지에도 시험적으로 도입해 운영 효율성과 유지비 측면에서 데이터를 축적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술 개발은 단순한 설비 개선을 넘어 건설 생산성 향상, ESG 대응,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축을 갖춘 건설업의 미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18일 뉴스 한 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